북한 간에서 훼손된 30대 여성 시신과 관련해 30대 현역 군장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10년간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이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오징어 조업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폐업하는 자율감척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홍천군 남면의 한 양돈 농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축이 최종 양성으로 확진됐습니다. 도내 세 번째 발생으로 방역당국은 해당 농가의 돼지를 긴급 살처분했습니다. 9월 강원 지역 누적 수출액이 22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전선과 의약품, 면류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간에서 훼손된 3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30대 현역 군장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피해 여성은 군무원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는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령 진급 예정인 현역 군 장교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 없나요?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 안에서 군무원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옷가지로 B씨의 시신을 덮어 숨겨둔 뒤 같은 날 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준비해둔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화천의 북한강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평소 친한 사이였지만 최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최근 임기가 끝나 민간인 신분이지만 살해 당시엔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훼손된 시신 일부가 최초로 발견된 화천대교 인근 북한강입니다. 지난 3일 이곳에서 600m 떨어진 지점에서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지만 일부는 찾지 못해 사흘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10여 년 전 화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해당 지역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할 당시 강 위로 떠오르는 걸 막기 위해 비닐봉투에 돌을 함께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시신은 4일 오전 11시 40분쯤 전부 인양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일 시신 일부를 발견한 주민신고로 꼬리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시신이 담긴 봉투의 테이프에선 지문도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15분쯤 서울 강남 1원역 지하도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용의자를 선정을 했고 용의자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제 19시 12분경 서울 소재 모 역 앞에서 긴급 체포를 하면서 범행을 자백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사체 손익, 사체 유기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요즘 동해안 산지에서도 오징어를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90% 이상 급감했는데요. 오징어 조업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폐업하는 자율감척 신청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적 오징어 산지인 강릉 주문진항. 제법 규모가 큰 오징어 잡이 배들이 항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오징어가 나지 않자 벌써 몇 달째 조업을 중단한 겁니다. 30여 년 바다를 누볐던 선장은 이제 오징어가 동해바다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저희들은 이제 오징어를 찾아내는 거는 어건 삼지기를 이용해서 찾아내는데 그 기록 자체를 찾아내기가 힘들지요. 이제 자원 남획도 남획이지만
이제는 어차피 이제 기후 변화가 원체 이게 심각하게 이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제 오징어는 이제 다시는 오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 인근 수산시장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 어른 팔뚝만한 산오징어 한 마리는 15,000원. 크기가 작은 것도 10,000원이나 합니다. 나는 양이 워낙 적다 보니 상인들도 남는 게 없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지금 한 달 만에 들어왔어요. 올해만큼 이렇게 안 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신랑들이 선장인데 선장 와이프들이 여기 부인해서 하는데 오징어가 이렇게 안 난 적은 없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강원도나 울릉도뿐 아니라 원양어장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징어 저업이 부진하다 보니 러시아 어장으로 오징어를 잡으러 갔던 근해 체납기 어선들도 조기에 철수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오징어 어획량은 2010년 16,700톤에서 해마다 크게 줄며 지난해 2,000톤 아래로 떨어졌고 그나마 올해는 10월 말 현재 732톤에 불과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92%가 급감한 겁니다. 오징어 어획량이 줄면서 어획 금액도 2010년 714억 원에서 해마다 하락해 올해는 10월 말 현재 119억 원에 그쳤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올해부터 오징어 체납기 어선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척 사업에 나섰습니다. 오징어잡이 배들을 줄여 어획 강도를 낮추겠다는 건데 올해 강원도에서만 연안어선 20척과 근해어선 18척이 감척을 신청해 각각 5척씩만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문제는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인 평년 수입액까지 줄어든다는 겁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특별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잡을 수 있는 그 어선들을 감축함으로써 또 그 자원량이 적정 수준으로 잡을 수 있는 수준까지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당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빨리 좀 감척이 돼서 그 어려운 그 환경을 좀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오징어. 한때 동해바다에 넘쳐났다가 자취를 감춘 명태에 이어 오징어까지 멸종위기로 내몰리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난 3일 홍천군 남면의 한 양동농장에서 신고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축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지난 5월 철원과 10월 화천에 이어 도내 3번째 사례로 발생 농장과 관련된 농장과 차량, 축산시설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에 대해 긴급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9월 누적 수출액이 전년 대비 7.3% 증가한 22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주요 수출품을 보면 전선과 의약품, 면류 등이 강세를 보였으며 바이오와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도 증가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하반기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판로 확대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긴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완광기 사용법을 화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생명줄이 되어줄 완광기. 대부분의 건물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광기 사용법을 모른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한 알고 보면 간단한 완광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광기 고리를 지지대 고리에 걸어준 뒤 나사를 조여줍니다. 두 번째,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어내고 줄을 내려갈 곳을 향해 떨어뜨려줍니다. 세 번째, 안전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몸에 맞게 조여줍니다. 네 번째, 몸은 벽을 바라보고 손으로 벽면을 가볍게 밀면서 조심스럽게 내려옵니다. 완광기 사용법 어렵지 않죠? 하지만 완광기를 사용할 일이 없도록 화재 예방도 잊지 마세요.
강원도대 최초의 치매 전문 병동이 5일 착공에 들어갑니다. 치매 전문 병동은 현재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에 지상 3층 32병상 규모로 건립됩니다. 치매 전문 병동에서는 치매 환자에 대한 집중 진단과 치료 등이 제공됩니다. 울릉도에서 가슴 통증으로 치료를 받던 50대가 대동맥 박리 증상을 보여 해경에 헬기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일 새벽 4시쯤 울릉도 현지에서 환자 치료가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 헬기를 투입해 응급 조치를 한 뒤 대구 지역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4시 40분쯤 양양군 강연면 정암해변 앞바다에서 해상 오토바이 한 대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초해경은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 등을 급파해 운전자를 구조한 뒤 수상 오토바이를 예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 도제비골 스카이밸리가 11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 개장합니다. 다만 야간 개장 기간에도 오후 5시 이후에는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체험시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무코등대 유인 매표소는 오후 5시 30분까지, 해안 방향 무인 매표소는 오후 8시 30분까지 발권 가능합니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지난 2021년 6월 개장 후 지난 10월 말까지 147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횡성군이 오는 24일까지 횡성루지 2024 시즌 오프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현장 발권자는 정상가의 50%, 온라인 구매 시 5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평일 매표소 유료 발권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횡성 루지 장갑을 증정합니다. 원주시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합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7천여 건에 2억 6천만 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매매나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등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텍스와 스마트 위텍스,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2024년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서비스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에 선정돼 3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 정보와 제공 서비스에 대한 평가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정성군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권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과 이용 시간을 지역 교통 환경에 맞춰 운영하고 실시간 도착 정보 제공, 승차별 서비스 등을 도입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성군은 지난 2020년 도내 처음으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영월군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설 한파 등에 따른 피해 예방에 나섭니다. 영월군은 노인 취약계층 보호, 농산물 피해, 동파, 한파 등 13개 재난관리 분야에 대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는데요. 특히 취약계층의 한파 피해 방지를 위해 한파 저감시설, 응급대피소 등을 운영하고 24시간 한파 쉼터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이 4일 인제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정부 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제군은 선제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내후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을 2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공모사업 대응에 대한 세부 전략을 수립했는데요. 군이 추진할 주요 사업은 고유어종 수중 생태관 건립, 백담 워케이션 타운 조성 등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